자, 그래머 10 완성 3 교재 우리 챕터 1 문장의 형식 문장의 형식에서 여러분이 이전 영상을 통해서 유닛 1에 대한 학습은 진행이 잘 이루어졌을 겁니다. 오늘은 유닛 2부터 유닛 4까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영문장에는 어떤 형식, 몇 형식부터 몇 형식까지 존재하며 그 형식 내의 구조는,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이 어떻게 이 안에서 활용되어지는지 실제 예문을 통해서 그 문장의 구조와 형식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유닛 2로 넘어오게 되면은 1, 2 형식의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어.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얘들아, 영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존재합니다. 1, 2, 3, 4, 5형식이 존재하는데 이 1형식부터 5형식은 모두 문장이잖아, 문장. 우리 문장을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뭐지? 바로 주어 동사라는 거야. 주어 동사.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모두 얘네들은 결국에는 문장이기 때문에 모두 주어 동사로 시작하게 돼. 주어 동사를 모두 가지고 있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주어와 동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인지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자, 바로 1형식 구조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주어 동사 끝. 뭐야? 이게 다야? 그렇습니다. 1형식 문장은 목적어나 보어가 없어요. 그냥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끝. 어떤 예문이 있는지 볼까요? 자, 적어볼게. He dances. 그는 춤춘다. 되죠? 그 다음, they swim. 그들은 수영한다. 끝. 네, 주어랑 동사, 그리고 주어랑 동사, 누구누구가 뭐뭐 한다. 이렇게만 돼도 완전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지. 몇 형식? 1형식. 근데 우리 그냥 이렇게만 쓰면은 심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를 같이 써주냐면 부사라든가 전치사. 여기 보이는 구라는 표현은 뭐냐면 얘들아, 여기서 구란? 우리가 구해라, 구가 뭔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 구란? 바로 단어와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거야. 이때는 이 단어라는 게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단어, 영단어. 예를 들어 볼까? in, 뭐뭐 안에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라는 뜻을 가진 우리 관사라고 하죠. 다음 bedroom. 네, 단어잖아요. 침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얘를 이렇게 전체를 묶어서 아, 구라고 하는구나. 그치? 근데 이때 이 구를 이끄는 in이라는 표현은 얘들아 지금 전치사잖아. 전치사가 이끌고 있는 구라고 해서 우리는 전치사 구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He dances라고만 쓰면은 너무 심심하니까 부사라든가 전치사구 등의 수식해주는 말. 수식이라는 건 뭐야, 얘들아? 문장을 조금 더 풍부하게,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수식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다 수식어 추가해 볼게. He dances on the stage. 자, on이라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이끌고 있네요. The stage라는 명사를요. 그래서 on the stage는 전치사구라고 부를 수 있답니다. 그럼 뭐야? 그냥 원래는 그는 춤춘다라고 심심한 문장이었는데, 아, 어디에서 춤을 추고 있구나라고
장소에 대한 수식을 더해주고 있지. 장소. 그치? 그 다음, they swim. 그들은 수영한다 라고만 쓰면 조금 문장이 역시나 심심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In the pool. 그들은 수영장 안에서, 이렇게 장소를 꾸며줄 수 있구나. 이게 전치사 구가 쓰여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밑에 있는 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Olivia exercises every day. 자, 올리비아는 exercise라고 하면 여러분 운동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 문장은 원래 올리비아는 운동한다. 끝. 여기서 끝났어도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문장이 조금 심심하잖아. 그래서 뭘 해준다고? 수식어를 써준다고. 수식어. 수식어는 또 다른 말로 부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부사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름은 전치사구라고 이런 식으로도 불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everyday는 지금 전치사는 보이지 않네. 그럼 얘는 전치사구라기보다는 요번에는 여기는 세모. 요번에는 그냥 부사구구나. 수식어는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 줄 수도 있구나. 올리비아는 운동을 하는데 언제? 매일 운동한다라고 언제 운동하는지 시간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일형식이에요. 그래서 일형식에서 사용되는 동사들의 종류로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자 같이 적어볼게요. 댄스, 춤추고 노래하고 그쵸? 수영하고 사람은 걷거나 뛸 수도 있죠. 그치? 어디를 향해 오거나 갈 수도 있어요. 네. 잠을 잘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이 바로 일형식 문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동사들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형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맨 처음에 여기 적어놨던 일형식은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이형식부터는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보어가 필요해. 보어. 이때 우리는 알파벳 C라고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C는 보어입니다. 근데 이 보어가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냐면, 저기서 내가 보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앞선 영상에서 문장을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보어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구나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이 보어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은 누구냐면 바로 앞에 있는 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해서 우리는 주격 보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면 주격 보어. 이 형식 문장에서부터는 주격 보어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점, 이 주격 보어 자리에는 얘들아, 올 수 있는 말이 한정적이야. 누구나 누구,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 형식부터는 주격 보어가 필요한데 얘 이름이 왜 주격 보어라고? 주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주격 보어라고. 근데 이때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그 주격 보어 자리에는 올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했죠? 누구나 누구, 명사나 형용사. 그 말은 누구는 못 온다는 거야? 자, 누구는 못 오냐는 말이냐면 부사는 위치할 수 없어. 잠깐만. 다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적자. 보어 자리에 부사는 위치할 수 없다. 보어 자리에 부사가 올 수 없습니다. 오로지 명사나 형용사 등등이 와야 합니다. 자, 여기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은 they are
그들은 뭐다? 고등학교 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그들의 신분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충 설명해주는 말은 보어는 주어의 신분, 성격 등을 보충해 줄 수 있어. 그 사람의 성격이 또는 사람의 성격 말고 사물의 성질이 뭐 끈끈한지 부드러운지 네모난지 아니면 말랑한지 딱딱한지 이런 성질을 보충해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어 자리에 주어의 신분, 학생 신분이라는 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지금 보면은 보어 자리에 명사가 위치했구나라는 것도 예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이는 동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동사라고 우리가 불러. 상태 변화. 얘네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어떠어떠하게 되다, 어떠어떠해지다. 뭐뭐가 되다, 어떠어떠해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동사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become, get, go, grow, turn. 그치. 자, 이 말들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된다는 거지. 이 형식일 경우에. 자, 우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be become 볼게요. The man is a doctor. 그 남자의 신분, 의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어 자리에 명사가 위치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문장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She became famous all over the world. 그치? 그녀는 되었다. 지금 became 하고 become의 과거형이 쓰였죠. 되었다. 어떻게 되었대? 자, 유명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지. 그녀의 상태가 유명해졌다는 거야. 상태 변화를 나타내 줄 때, 이때 보어 자리에 이번엔 뭐가 온 거야? 형용사가 온 거지. famous. 보어 자리에 얘들아, 부사는 위치할 수 없다고 했지? 그래서 형용사가 온 거야. 그녀는 유명해졌다. 어떻게?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이렇게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말의 예시로는 여기 get이라는 동사가 한 번 더 쓰였는데 이 예문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t gets dark quickly after sunset. 그치? After sunset 하면은 얘들아 해가 지는 거야. 해가 지는 걸 우리는 일몰이라고 하죠. 일출의 반대말이죠. 일몰이 지나고 나면 일몰 이후에는 자, it gets dark. 자, 여러분 우선 여기서 사용된 it은 지금 여기서 명암을 밝기 얘들아. 명암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사용된 거죠. 그래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냥 어두워진다. 빠르게. 빠르게 어두워진다. 해가 지고 난 후에는 빠르게 어두워진다. 이렇게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올 수 있고 지금 dark라는 형용사가 역시 보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 자, 여기 보어, 명사 보어, 형용사 보어, 형용사 보어. 이렇게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쓰일 수가 있다는 거고 자, 다음 밑에 보이는 2번에다가는 별표. 바로 감각동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익혀볼 건데, 감각동사는 얘들아, 사람의 오감을 표현하는 동사야. 사람이 느끼는 다섯 가지 감각에는 뭐가 있지? 자, 시각이 있습니다. look, look. 그다음 사운드는 뭐야? 청각이죠. smell, 냄새 맡는 건 무슨 감각이야? 후각, 그렇죠. 자, feel, 손으로 느끼는 건 무슨 감각이야? 촉각이라고 합니다. 다음 taste, 맛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미각입니다. 이렇게 인체가 사람이 느끼는 다섯 가지 감각을 나타낸 동사를
우리는 감각 동사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look, sound, smell, feel, taste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 감각 동사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자,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자, 다 적어주세요. look 같은 경우는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다음, sound는 어떠어떠하게 들리다. 그러면 smell은 뭘까요? 어떠어떠하게 냄새가 나다. feel은 어떠어떠하게 느껴지다. taste는요, 어떠어떠하게 맛이 나다. 자, 전부 다 뭐뭐처럼, 뭐뭐하게,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저스틴이 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지. 저스틴이 어떠어떠하게 보이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때 감각 동사는 얘들아 뒤에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어.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 얘들아. 감각 동사는 이 형식 동사야, 얘들아. 이 형식 동사. 그러면 우리 이 형식 배웠잖아.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지?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오기로 했잖아. 근데 이때 주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두 가지가 뭐였지? 바로 명사나 형용사였단 말이야. 우리 누구는 못 온다 그랬지? 부사는 못 온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에서 사용되는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지. 이해돼? 자, 볼게요. Justin looks angry. 아, 저스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구나. 저스틴은 화나 보인다. 다음 두 번째 문장. That idea. 그 의견은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완벽하게 들린다. 그치. 지금 잘 보면 perfect를 내가 완벽하게라고 부사처럼 해석했거든? 여기 읽어보세요. 부사처럼 해석되어도 형용사를 쓴다는 것에 유의. 해석은 부사처럼 해석해. 그치만 실제로는 형용사를 쓴다. 라는 거지. 밑에 있는 예문들도 살펴볼게요. The pizza smells good. 피자는 냄새가 아주 좋게 난다.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지. 다음 the sweater, 그 스웨터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형용사가 오고 있어요, 전부 다. 다음 the soup, 그 스프는 훌륭하게 맛이 난다. 맛이 훌륭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부사는 못 오고 전부 다 형용사가 여러분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봐봐. He feels happily. 안 된대잖아. He feels happy.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이 개념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다음 페이지 11페이지는 여러분이 한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보도록 하고 확인을 해보세요. 채점해보시고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닛 3, 3사 형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유닛 3에서는 3형식과 4형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 한 번 더 써볼까? 영문장은 몇 형식까지 있다고? 5형식까지 있다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다고. 그때 일형식은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되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식해주는 말 따위가 쓰일 수 있다고.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온다고.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자, 3형식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여기까지 끝났어. 이제 봐봐. 4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얘들아,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3형식부터는 목적어가 존재하는데, 우리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하지? 무엇, 무엇을, 그치? 또는 누구누구에게, 을에게로 해석하는 게 바로 목적어였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삼형식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한 개 나온대요. 목적어는 을로 해석한대요. 그리고 그때 목적어 자리에는 주로 명사가 쓰인대 얘들아. 명사나 아니면 그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 이걸로 할 거야.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는데 어떤 예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자. 시작. Our team won the game. 우리 팀이 won. 얘들아, won 하면은 win, 이기다의 과거형이죠. 우리 팀이 이겼다. 무엇을? 그 게임을. 그 게임을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그 게임에서 우승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George ate a sandwich in the cafeteria. 여러분, 카페테리아라고 하면은 학교나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구내 식당을 의미해. 여러분, 학생으로 치면은 학교에 있는 급식실이 되겠고요. 회사 건물에도 식당이 있지. 뭐 지하 1층 가면은 식당이 있잖아. 아직 모르려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 구내 식당을 갖다가 영어로 카페테리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지가 먹었다. 샌드위치를. 샌드위치를 먹었다. 어디서? 장소를 꾸며주는, 장소를 수식해주는 부사 부가 위치했네요. In the cafeteria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이렇게. 삼형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그 뒤에 목적어가 하나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사형식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 사형식은 뭐냐면 얘들아, 목적어가 두 개 필요해. 아, 그럼 다시 필기해 볼까? 삼형식은 목적어가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 필요한 거지.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가 필요해. 자,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각각의 이름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나오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한대요. 간접 목적어. 두 번째 나오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쓸 때는 direct라는 말이 있어. 요 direct는 한국식 발음이고 영어 발음은 direct입니다. 이 direct는 직접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럼 반대말 간접적인은 어떻게 써야 될까? 이 direct 앞에 in이라는 표현을 붙여주면 돼. 그러면 indirect, 간접적인이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를 줄여서 쓸 때 간접적이다, indirect object, IO라고 써주고 직접적이구나. 그래서 direct object 해서 직접 목적어라고 표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IODO다. 아, IODO일 때 얘는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 한국어로는 간목, 직목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때 이 두 개의 목적어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될 거야. 두 번째는 무엇 무엇을 그래서 외워볼까?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한 번 더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이렇게 매끈매끈하다? 약간 이런 리듬으로 외우면 미안 이런 거 안 할게 너네 이런 거 하면 싫어하지? 참 내가 잠깐 까먹어서 혼자 신나가지고 아무튼 간에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지 두 개의 목적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봤지? 자 이제 사형식에서는 이
동사가 쓰이는데 어떤 동사가 쓰여? 수여 동사라는 게 등장해. 여러분, 우리 이 형식에서는 사람이 느끼는 거, 사람의 다섯 가지 감각을 느끼는 동사, 뭐가 있었지? 감각 동사가 있었지? 근데 이 사형식에서는 수여 동사라는 게 쓰인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수여라는 말, 여러분 이미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 시절 지나서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상장 학교에서 받아본 적 있죠? 우리 누구누구 학생에게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하면서 주잖아. 다시 들어볼래? 누구누구 학생에게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치? 주는 동사야.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는 동사가 바로 수여 동사라고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주는 거니까 이 목적어 두 개를 필요로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개념에 대해서 이해되나요? 그러면 수여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이 수요 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다로 해석되는 동사들이야. 자, give는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주다. 헬은요, 단순히 말하다 말고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말해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팔아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보내주다. 그치? 전부 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보여주다, 써주다, 가르쳐주다, 빌려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요리해주다, 얻어다주다, 물어봐주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이 이제 수요 동사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주어가 나오고 예를 들어 show가 나오면 그 뒤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가 필요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I sent. sent 하면은 누구의 과거형이야? send, 보내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나는 보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보냈다. 어떻게 해석해요? I sent my grandparents a card. 나는 보냈다. 조부모님들에게. 조부모 하면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지. 조부모님들에게 카드를 보냈다. 편지 적은 카드를 보냈나 봐요. 다음 밑에 문장도 읽어볼게요. 시작. David bought me these t-shirts. 데이비드가 사주었다. 나에게 이 티셔츠를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면 좋으련만. 자, 다음 3번, C번 내용 볼게요. 별표 3개.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 얘들아. 눈 크게 뜨고 귀 바싹 열고 잘 들어라. 사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전환할 수 있대.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얘들아? 사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두 개잖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지. 근데 얘를 뭘로 전환하겠대? 삼형식으로 전환하겠대. 주어, 동사, 목적어. 지금 우리 뭐 하겠다는 거야?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꾼다는 건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야? 목적어 하나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줄게. 자, 우선 여기에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하고 목적어가 두 개씩 존재하는, 네, 맞습니다. 사형식 문장 두 개가 우리한테 있어. 이걸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전환하는지 보여줄 거야. 자, 우선 한번 봅시다. 네, 여러분 필기를 멈추고 화면만 봐주세요. 연필 손에서 내려놓고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바꾸는지 그 원리를 잘 파악해. 자,
주어 있고요. 동사 있습니다. 목적어, 목적어 있죠.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 이 둘의 위치를 바꾸어 주면 돼. 둘의 위치를 바꿔서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쓰지 마. 그냥 화면 보라 했어, 여러분. 화면 보면 돼. 그게 전부야. I sent a card to my grandparents. 이렇게 목적어 두 개의 위치를 바꿔서 써주면 90%가 끝났어. 여러분. 이미 우린 벌써 얘를 삼형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의 90%를 밟았어. 자, 왜 100%가 안 되냐면, 왜 아직 조금 모자라냐면, 이거 다시 해석해 볼래? 나는 보냈다 카드에게 조부모님을? 이게 무슨 소리야? 카드에게 조부모님을 보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어떻게 하냐면, 이 목적어 위치 두 개를 바꿔주었지? 그러면 그 목적어와 목적어 위치가 바뀌어 있는 이 두 개의 목적어 사이에 말이야. 누굴 써줘야 되냐면 전치사의 개입이 필요해. 전치사가 이제 쓰여야 돼. 삼형식으로 바꾸려면. 그때 사용되는 전치사는 얘들아 to, for, of. 이렇게 세 마리의 전치사가 존재해. to, for, of라고 세 개의 전치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봐. 아무 때나 to 쓰고 아무 때나 for 쓰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으면 문법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 어떤 경우에는 to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for를 쓰고 of를 쓰는 것이 규칙이 따닥따닥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줘야 돼? 암기를 해줘야 돼. 자, 볼게요. 이 동사를 가지고 전환할 때는 전치사 who를 쓴대요. 그러면 이 동사를 전환할 때는 for를 쓴답니다. 자, 3번 우리가 만들어 줄게요. of를 쓰는 동사하고 하나만 더 써줘. ask. 우리는 이제 ask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자, 내가 여기다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예문을 하나 만들었어. 이것은 사형식 문장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게. 그는 물었다. 그가 질문을 했대. 그녀에게 몇몇의 질문을,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삼형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고? 목적어 두 개 위치 그냥 바꿔 놓으라고. 자, he asked는 그대로 옵니다. 여기는 바뀔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 두 개의 위치만 바뀌는 거지. 이렇게 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해석해봐. 그는 물었다. 몇 가지 질문에게 그녀를, 질문한테 그녀를 물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안 되지? 그럼 이때는 이 바뀐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 to, for, of 중에 하나를 써줘야 되는 건데, 자, 지금 동사 누가 쓰였어? ask 쓰였지? ask는 누구랑 쓰인다고? of랑 다닌다고? 그럼 이 자리에는 of를 골라주면 되는 거겠지. He asked some questions of her.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위에도 확인해 볼게요. 제이크가 보여주었어. 나에게 그가 새로운 차를 샀는데 그의 새 차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어떻게? 목적어 위치 두 개 바뀌었죠. 근데 전치사 to가 들어왔네. 왜? 동사가 show였기 때문인 거지. to를 쓰는 동사 누구인지 암기해야겠죠? 자, 마지막 for도 살펴볼게요. I bought. 내가 샀어.
애슐리에게 지갑을 사준 게 되는 거지. 내가 애슐리에게 지갑을 사주었다. 목적어 위치 두 개 바뀌었네요. 근데 그 사이에 왜 for이 들어왔다고? by는 for과 함께 다니는 동사였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문장의 형식을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하게 됐는데 왜 3형식이 되는 건지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 왜 3형식이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제이크는 보여주었다. 그의 새로운 차를. 을로 해석되잖아. 에게라는 그 해석이 빠졌잖아. 누구누구에게가 없잖아. 그냥 무엇 무엇을 보여주었다로만 해석되잖아. 그럼 얘는 그냥 일반 목적어가 되는 거지. 자, to me는 괄호로 묶어볼게요. 나에게인데 얘는 지금 뭐야? 전치사 구. 전치사 구는 문장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니까 그냥 지워봐. 제이크가 그의 새 차를 보여주었다. 되니까 삼형식. 밑에도 볼까요? I bought a wallet for Ashley. 나는 샀다. 지갑을 샀다. 삼형식이네. For Ashley. 애슐리를 위해서 전치사 구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니 지워놓고 나면 삼형식이 되더라. 이런 거지요. 이렇게 해서 다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규칙에 대해서 그 동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워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3쪽은 여러분이 연습을 직접 삼형식으로 바꾸어 보는 연습을 해보고 밑에도 다 해보고 위에도 해보고 채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는 오형식으로 넘어옵니다. 자, 5형식, 우리 마지막 형식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다시 써야지. 계속 써야지.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존재하는데 이들은 모두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일형식은 주어랑 동사만 있어도 말이 되지만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식어 같은 표현이 쓰일 수 있고요. 이 형식에서는 보어가 쓰이는데 이때 이 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 다음 이렇게 나눠놓고 3형식부터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근데 4형식은 목적어가 무게 필요하더라까지 왔었고요. 이제 마지막 오형식에선 반가운 보어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오형식에서 쓰이는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고 불리게 돼요. 자, 오형식은 목적격 보어가 있고 이때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라고 되는 거지. 이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투 부정사도 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동사 원형도 올 수 있는데 자, 어떨 때는 명사가 오고 어떨 때는 형용사 또 어떨 때는 투부정사 또 저쩔 때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야. 이렇게 형태가 다양하게 다른 형태가 올 수 있는데 그걸 결정짓는 게 누구래? 동사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 여러분, 동사에 따라서. 다시 정리해 볼게. 오형식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을 때 이 자리가 막 바뀐대잖아.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대. 근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올 수 있는데, 그걸 달라지게끔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누구야? 나야. 이 동사 자리에 누가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이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헐 막 달라진다는 거지.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목적격 보어로 명사를 쓰는 동사. 자, 다음 동사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call, make, name 이라는 동사가 오형식에서 쓰였습니다. 그럴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누구를 쓴대? 명사를 쓴다는 거지. 예문 읽어봐. Some people call him a genius. 몇몇의 사람들은 부른다. 그를. 자, 여기서 genius는 여러분 익히 알고 있다시피 천재라는 뜻이죠. 이 천재는 몇몇의 사람들이 천재인 거야? 그 남자애가 천재인 거야? 뭐야? 그 남자애가 천재인 거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목적격 보어다라고 한다는 것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른다. 아, 그럼 이제 의미 알았죠? 콜은 뭐야? 누구누구를 뭐뭐라고 부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밑에 예문도 보세요. The experience made me a stronger person. 자, experience 하면은 경험이란 뜻이지. 해석해 볼게요. 그 경험은 만들었다.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비교급이 쓰였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강인한 사람이 됐다는 거지. 그치? 자, 2번 보세요.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쓰는 동사야. 자, 다음 동사들이 쓰이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쓰일 수 있대. 그때 make는 중복이죠. 그 말은 뭐야? make는 목적격 보어로 명사를 가질 수도 있고 형용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볼게요. Their visit made me happy. 자, 그들의 방문이, 그들이 찾아왔더니, made me, 그들의 방문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대요.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점. 써. 해석은 행복하게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 왜?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 Their visit made me happy. 그들의 방문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대. 행복하게는 얘들아 품사가 부사잖아. 근데 이 자리에는 부사가 못 와. 왜?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 보어. 우리 아까 전에 주격 보어 자리에 부사 못 온다고 했어, 안 했어? 그치? 여기도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부사가 못 오고 형용사가 와야 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해필리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네. 다음, drink some hot tea. 야, 따뜻한 차 좀 마셔. 그것은 유지시켜 줄 거야. 너를 따뜻하게, 너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줄 거야. 이 자리에도 역시 warmly가 오면은 안 되겠지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와야 된대. 이 동사들을 만나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후부정사가 와야 한다고 합니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He asked me. 그가 나에게 물었다. 어? 자, 이때 ask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보여줄게. 자, 지금 오형식입니다. 주어가 있었을 거고, 다음 동사 나오죠? 목적어한테 to 부정사, ask는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라고 했지. 그럼 이때 ask 목적어 to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손하게 요청하다, 부탁하다의 의미로 해석될 거야. 자, 그럼 다시 가볼게. 물었다가 아니지? 그가 요청했다. 나에게 뭐라고 요청했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To say hello. 인사하라고. To you. 당신에게. 아, 저 남자가 나한테 그러더라. 너한테 가서 인사하라고 부탁하더라. 너 오늘 처음 오네지? 그래서
그 남자가 아마 선생님이었나 봐. 선생님이 나한테 요청했어요. 너한테 가서 인사하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지. 그다음, my mom allowed me to 부정사. 자라고, 자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여러분, allow 하면은 허락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허락했다. 누구를? 나를 허락했대. 뭐 하도록? 하도록. 어디서? 우리 이모 댁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엄마가 허락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진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동사.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형식에는 감각동사가 있었지, 사형식에는 수요동사가 있었어. 오형식에는 사역동사라는 게 존재할 뿐이에요. 자, 사역동사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동사야. 이 사역의 사자가 한자로 시키다 사자야. 시킬 사자.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볼게요. 사역동사가 쓰이면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써야 돼. 자, 사역동사의 종류로는 여러분, make가 있고, let이 있고, have가 있네요. make, let, have는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라고 해석되는 사역동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문장에서 사역동사가 사용되면, 자, 이제 사역동사가 사용됐다.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하더라. 이런 규칙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The manager let her take a day off. My teacher made me apologize to Megan. 선생님께서 시켰대. 나한테 사과하도록 시킨 거지. apologize. 다시 apologize 하면은 사과하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시켰다. 나한테 사과하도록 시켰다. 너 메간한테 가서 사과해. 라고 하신 거지. 다음, the manager 시켰다. her, 그녀한테 시켰대요. 뭐라고? 가지세요. a day off. a day off 하면 하루 휴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off 하면 휴가를 뜻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잠시 전원이 꺼져 있는 거지. 그치? 일을 나올 필요가 없어. 내 자리가 완전히 다 픽 하고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a day off 하면은 하루간의 휴가를 뜻하는 거랍니다. 이때 let은 허락의 의미를 지닌다라는 점. 허락은 뭐야? 강제로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허락이니까 가볍게 그냥 뭐뭐 하도록 허락해주다. 이렇게 가볍게 허락의 느낌으로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강제성이 있어. 왜냐면 let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make잖아, make. My teacher made me. 선생님이 나한테 시켰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사과를 하도록 지시하셨다. 근데 두 번째는 let이니까 허락해줬다라고 그냥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매니저가 허락했다. 그녀가 하루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겠죠. 다음, 이 get과 help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볼 건데, get이 쓰이면 얘도 역시 의미는 사역의 의미로 쓰여. get은 뭐야? 뭐뭐 하게 하다. get도 사역동사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온대요? get은 투부정사를 쓴대. 볼까? My teacher got me to help Emma. 이렇게 예문이 존재하는데 보면은 선생님이 하게 했다, 시켰다. 나를 돕도록 시켰대. 가서 도우라고 시켰대. To help Emma를 도우라고 시켰대요. 그 다음, help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를
모두 쓸 수 있다라는 거지. Tina helped Billy write his report. 자, 티나는 도왔어요. 빌리가 쓰는 것을 도왔다. 자, 근데 이때 이 자리는 그냥 동사 원형 write 써도 되고 to 부정사를 써서 to write 이라고 해도 되고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는 거지. 여기 옆에다가 사역동사 정리해서 한번 다시 써볼까, 여러분? make, have, let이 쓰이면은 목적어 뒤에는 뭐가 와야 되지? 바로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get이 쓰이면 목적어 뒤에 뭐가 오지? to 부정사가 와야 합니다. help가 쓰이면 목적어 뒤에 뭐가 와야 되지? to 부정사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줘야 돼요. 다음,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지각 동사입니다. 지각 동사의 얘들아, 지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수업 시간에 늦은 당신, 오늘 영상 보고 있는 당신 말이야. 지각한 당신. 당신 지각한 거, 늦은 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각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알다 지자야. 그리고 느낄 각자야. 내가 뭔가를 보고 들어서 인지하고 느낄 때 쓰는 동사야. 이때 얘는 감각동사랑 지각동사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자, 감각동사는 여러분 사람의 오감이잖아. 사람의 눈, 코, 입, 귀, 그리고 손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각들을 말하는 거잖아. 이때 감각동사는 무의지야. 내 의지랑 상관이 없다고.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방 안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만지작되고 있었어. 핸드폰에서는 유튜브 쇼츠 또는 인스타 릴스에 막 시작할 여러분 막 이런 거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거지.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런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네? 무슨 냄새가 나? 고기 냄새가 나. 이거는 감각이야, 지각이야? 감각이야.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여러분의 할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고기 냄새가 여러분의 코로 들어간 거잖아. 여러분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래서 고기 냄새 난다 라고 말할 때는 감각인 거지. 근데 한번 코 속으로 여러분 고기 냄새가 여러분의 코 속으로 느껴졌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 오늘 저녁 메뉴 고기 냄새 나네. 고기인가 보다. 이때부터는 시각인 거지. 왜냐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한번 인식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로 코를 킁킁킁킁 해서 냄새를 맡은 거야. 그때부터는 지각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 여러분이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햇볕을 쬐면서 광합성을 하고 있었어. 인조잔디 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광합성을 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누워 있었는데 눈앞에 비행기가 지나가네? 이건 감각이야, 지각이야? 감각이라는 거지. 난 그냥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앞으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야. 그건 그냥 감각이야. 감각기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행기를 본 거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행기가 여러분 눈으로 들어온 거지. 근데 그 비행기를 인지하고, 오, 저기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네? 라고 인지하고 쳐다보는 순간, 이제부터는 지각의 영역이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감각과 지각의 차이인데,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고, 지각동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동사예요. 자, 보다의 see, watch, 듣다의 hear, 그리고 냄새나고 느껴지는 거에 smell, feel 이렇게 지각동사가 있는데 지각동사는
see, watch. 다시 한번 적어보자, 옆에다가. 자, hear, feel, smell. 이런 동사가 있지. 얘네가 오고 나면은 그 뒤에 목적어가 오겠지. 그 다음, 이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바로 동사 원형 또는 ing를 쓸 수 있어요. 동사 원형이나 ing 쓸 수 있어. 예시 문장 살펴볼게요. We heard. 우리는 들었어요. heard. 그녀를 들었지. 그녀가 뭐 하고 있던 걸 들은 건데 play. 아, 동사 원형 들어왔구나. 지각 동사 쓰였으니까 동사 원형 들어왔구나. 이렇게 We heard her play the guitar. 우리는 그녀가 기타 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ing도 쓸 수 있다 했는데 밑에 예문 살펴보세요. I saw Daniel. 나는 다니엘이를 봤어. 다니엘이 뭐 하고 있었는데? Running. 뛰고 있는 걸 본 거야. To school. 학교로. I saw Daniel running to school. 나는 다니엘이가 학교로 뛰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치. 이렇게 ing를 쓸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쓰세요. 마지막 필기야.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현재 분사 미안, 말해버렸네. 자, 지각동사가 쓰였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지각동사가 여기에. 문장에서 동사 자리에 지각동사가 쓰였지? 그러면 그 뒤에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올 차례잖아. 지각동사 쓰였으면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올 차례잖아. 그래서 이 지각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사용되어지는 요 ing의 이름은 현재 분사다. ing의 명칭은 현재 분사라는 점, 네, 알아주시면 오형식의 규칙까지 모두 살펴봄으로써 Grammar 10 완성 3, Chapter 1의 Unit 1, 2, 3, 4가 마무리됩니다. 옆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한 연습을 더 했으면 하고요. 이 규칙 모두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동사의 종류들. 어떤 동사가 존재하며 그 동사가 문장에서 쓰였을 시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꼭 암기해 줘야 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녹화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